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외로워진다. 시끌벅적한 모임 속에서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어도 당신의 진심은 전해지지 않고 들려오는 말들은 공허하게 맴돌 뿐이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순간이 쌓이면 그 자리에 고독이 자라기 마련이다. 삶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과 엮이지만 진짜로 연결된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그렇게 외로움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마음을 서서히 닫게 만든다. 그러나 이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본래 고립된 존재이며 진정한 교감은 드물게 존재할 뿐이다. 또한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경고한다. 현대인은 사랑하는 법을 잊고 소속을 갈망하면서도 깊은 고립을 택한다.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삶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통증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람은 본래 혼자인 존재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만의 의식 속에 갇혀 살아간다. 누구도 타인의 고통을 대신 겪을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의 고립된 섬과 같다. 외로움은 예외적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존재의 본질에 가깝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뿐이다. 두 번째, 진짜 교감은 드물게 존재한다. 세상엔 수많은 대화가 오가지만 그 대부분은 형식일 뿐이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지만 그 안에는 이해보다는 역할이 담겨 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릴수록 당신은 더 큰 고립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은 가짜 연결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강조한다. 진정한 교감은 예외이고 그 외의 관계는 대부분 피상적이다. 마음을 나눌 수 없는 관계는 함께 있을수록 더 지친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혼자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들어낸다. 세 번째, 현대인은 사랑하는 법을 잊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한다. 현대인은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만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당신이 외로운 것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채 타인의 인정에만 기대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사랑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때 생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주하는 용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없이는 어떤 관계도 당신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다. 네 번째, 인정 욕구는 고독을 심화시킨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욕구가 지나치면 자신이 아닌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당신이 보이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맞춰진 결과이고 당신의 말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프롬은 경고한다. 사랑받으려는 욕구는 인간을 외롭게 만들 수 있다. 인정받기 위한 삶은 결국 진짜 나를 감추는 삶이고 그 위선은 언젠가 스스로를 깊은 고독 속에 가두게 된다. 다섯 번째, 고독은 때로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말을 늘리고 일정과 약속으로 공허함을 지운다. 그러나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흐트러졌을 때 찾아온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의 기대도 평가도 받지 않는 고요한 공간 속에서 자신을 다시 조율하는 시간. 프롬은 말했다.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자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외면하려 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견고히 하라. 6번째, 타인보다 먼저 나를 만나라.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대개 관계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뿌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과의 단절에 있다. 자신을 모른 채 누구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늘 외롭고 불안하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스스로를 발견할 기회다. 당신은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어떤 관계도 당신을 채워주지 못한다. 고독은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스스로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부름이다. 7번째,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메시지다. 외로움은 단지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삶의 방향이 어긋났을 때, 관계가 진실하지 않을 때, 혹은 스스로를 외면하고 있을 때, 외로움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은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표시다. 에리히 프롬은 말했다. 외로움은 존재의 경고다. 우리가 자신을 잃었음을 알리는 침묵의 소리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억누르려 하지 말라. 그 감정의 배후를 정직하게 마주하라. 그 안에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다. 8번째, 진정한 연결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열 용기를 갖는 것이다. 두려움 없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일. 우리는 거절당할까봐, 오해받을까봐 스스로를 감춘다. 그러나 감춰진 진심은 어떤 관계에서도 전해지지 않는다. 프롬은 강조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행동이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내밀 때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9번째, 내면의 고요는 외로움을 이긴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는 누구와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고요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이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시간은 당신을 다시 연결시켜준다. 세상과도 타인과도 아닌 가장 중요한 존재, 바로 자기 자신과 침묵 속에서 다듬어진 마음만이 진짜 외로움을 견디고 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 10번째, 외로움은 삶을 깊게 만든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짐이지만 그 짐을 지고 걷는 자는 더 깊어진다. 표면의 관계만을 좇는 사람은 언제나 허전함에 시달리지만 고독을 견딘 사람은 그 속에서 삶의 근육을 키운다. 쇼펜하우어는 강조했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 외로움도 마찬가지다. 그 감정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당신을 깎고 가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깊은 고독을 이겨낸 사람은 얕은 친밀함에 흔들리지 않는다. 11번째, 외로움을 이해할 때 사랑은 시작된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온기를 띈다.
외로움은 관계의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의 조건이다. 프롬은 말했다. 사랑은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자유롭게 이어지는 것이다. 고독을 안고 선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만들 수 있다. 외로움은 끝이 없는 감정처럼 느껴질 수 있다. 사람들과 어울려도 채워지지 않고 일상을 아무리 분주하게 채워도 그 빈자리는 남아있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은 결국 당신 안에 있다. 사람을 찾기 전에 당신은 스스로를 먼저 만나야 한다. 관계에 기대기 전에 당신의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철학을 세웠고 프롬은 사랑을 잃은 세상을 통찰했다. 그들은 말한다. 고독을 피하지 말라. 그 속에 진짜 삶의 얼굴이 숨어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이 당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이다. 그 침묵 속에서 삶은 조금씩 정리되고 관계는 다시 선명해진다. 세상은 말한다. 함께해야 외롭지 않다고. 그러나 철학은 가르친다. 외로움과 함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독은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안에 당신의 내면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